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일부는 구면이고 또 대부분은 또 초면이고 이 군에서 이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사겨 놓으면 바뀌고 사겨 놓으면 바뀌고 그래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강을 2017년에 처음으로 이 군사혁신 4.0이라는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우리 군에 적용을 해서 전투력을 증강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아서 1년 동안 특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교육사도 한 번 하고 그때 우리 신일 장군님께서 그때 부장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 육군본부 이거 최근에도 국방비전 국방개혁 2.0은 이제 맛이 없어요 요새. 요새는 국방비전 2050이거든. 네. 서욱 장관이 가가지고 오른쪽 국방부를 전부 그쪽으로 틀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김용호 총장한테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하다 간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 돼서 가보니까 각군은 비전이 이만큼 나갔는데 국방부는 현재에 매여가지고 허벅허벅대는 거예요. 이 장관으로서 이걸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각군보다 국방부가 늦냐 해서 국방비전 2050을 만들어서 각군의 비전을 담아라. 그걸 포함한 이제 소위 말하면 엄브렐라 컨셉을 만들어라. 엄브렐라 비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TF를 만들었는데 그 TF가 만들어지고 일을 찾을 때 또 내한테 요청이 와갖고 특강을 가서 TF팀한테 해줬어요. 한 2시간 해줬는데 기본 골격을 이제 제가 좀 해줬고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국방비전 2050을 만드는데 국방부 본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육해공군본부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파견받은 사람. 그래서 내 팀장도 육군에서 안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 참 이해가 안 된다. 국방비전 2050을 만드는데 국방부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뭐냐? 하여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내가 이제 옛날에 99년도에 군사혁신단을 만들었을 때 내 손으로 다 10명을 뽑아서 했는데 참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국방부 본부 전체는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찾았고 최근에 지난주엔가 아니구나 한 2주 전에 제가 국방개혁실이 국방개혁 2.0이 아니라 2050년, 2040년 국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드는 그래서 핵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 옛날에 신일호 장군이 했던 그런 일들을 국방개혁실이 하고 임무가 그렇게 조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했던 것처럼 국방부에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일부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국방개혁실에 가서 국방개혁실장 포함해서 국장 해서 주요 실무자 과장까지 포함해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거를 정책서에 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과 얘기했어요. 제가 제목을 별도로 안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최 측에서 안 줬어요 제목을. 그래서 저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제언 오늘 제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군과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건 이미 또 딴 데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2분이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군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국방은 뭐냐? 전투력을 만드는 데다.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다. 나머지 행정은 군사력 건설을 지원하는 거다. 고로 인공지능 얘기도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영과 관련된 얘기만 하지 국방 운영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합니다. 국방 운영과 관련된 건 알아서 하면 돼요. 필요하면 빅데이터 만들고 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거 중심이 아니다. 군사력을 만들어서 야전에 어떻게 깔아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저는 그 이해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조금만 하겠죠.
근데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없어요. 요거 해서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크게 보면 전쟁을 어떻게 앞으로 수행할 거냐, 거기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걸 나눠서 보면 이게 막 혼선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 그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 소위 그 라인 속에 가는 것이 뭐냐면 지휘관의 결심이 가는 겁니다. 결심상. 그래서 그 결심 체계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싸우는 전투력은 여러분들 호신에서 나오고 총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자꾸 그 네트워크하고 지휘 결심만 얘기해요. 근데 무기체계 하나하나가 진흥화 안 되면 앞에 두 개가 아무리 돼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전차신데 전차가 지 혼자 돌아다니면 뭐예요? 전차가 네트워크에 붙어야죠. 근데 전차가 네트워크에 지금 못 붙잖아요. 호가 못 붙잖아요. 붙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헬기는 지끼리만 통신하잖아요. 무기체계가 하나도 못 붙어요. 그래놓고 나서 네트워크 중심전을 한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안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요런 개념화해서 우리가 미래 핵심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거는 제가 예시로 하는 겁니다. 답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저 좌측 밑에 보면, 미 의회에서 2019년대 국방수권법이라고 국방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국방부에다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얼마나 돼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라 그랬으니까 미 국방부에서 랜드한테 그 답을 좀 정리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DoD Posture for AI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6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했어요. 랜드가.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결론일지도 몰라요. 미국과 우리가 다를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도 많이 간 것 같지만 저희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무지개 많이 갔지만 국방은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 조직서부터 어드밴스먼트는 뭔가 향상시키려고 하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활동과 노력들이 뭐냐. 어둠션은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그 다음에 혁신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핵심인데 우리 AI를 얘기하면서 데이터 얘기를 안 해. AI는 기술의 핵심 기술이고 뭐가 다 있지만 그건 민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존이 가지고 있고 또 구글이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I 기술은, 핵심 기술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 어디다 쓰겠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갖다가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정 회장님도 하지만 데이터예요, 데이터. 우리 군에 데이터 한 게 없어요. 우리 메가센터에 있는 거는 있잖아요. 컴퓨터 용어로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데 필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7%, 98%. 이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려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예요. 메가센터에 있는 자료 쓰려면요, 그거는 클라우드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비정형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서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버가 엄청나게 돼야 돼요. 우리 비트코인
캘 때 쓰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서버, 더 용량이 큰 게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AI는요, 아무 시작도 없어요. 그거 뭐합니까?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AI 가지고 뭘 할 것이냐를 찾아야 됐지, AI 자체를 가지고 자꾸 과제를 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남들이 잘난 사람들이 다 해요. 카이스트에서 해주고 다 해줘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뭘 뽑아낼 것이냐, 그거를 전투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신경 써야 돼요. 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탤런트. 사람이 필요해요.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또 데이터 전문가는 안 길러요. 기술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 랜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 6가지를 평가하고 제출한 결과는 뭐냐? 상당히 안 돼 있다. 요약문을 보면 그래요. 상당히 안 돼 있다. 그러니 이걸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별로 뭘 해야 되느냐는 걸 제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왼쪽에 저 위에 있는 Department of Defense Pos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보고서 제목입니다.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미국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과 가치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인데, 이거 찾다가 어떻게 묶어줄까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잘라 오기로 해서 제가 붙인 겁니다. 보고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읽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거. 세부적으로 평가되어 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부족하고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준비 태세 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거 결론 삼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이 어떻게 수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 속에 AI가 뭘 하는지를 알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네트워크 중심전이에요. 이게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전은 한 5%도 달성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 중심전 이제는 말 필요 없어요. 왜냐? 킬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킬체인은요, 지상, 해상, 공중, 뭐 우주별로 돼 있어요. 그거별로 소위 말하면 우다. 뭐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액트하고 하는 게 이 전장 영역별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전장이 이제는 가로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입니다.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러니까 합동성 개념이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를 각군의 능력을 합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크로스 도메인을 어떻게 최대화하느냐. 이것이 미래전 개념이에요. 거기에 그거를 모자이크 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자이크 전이 기반을 하는 게 킬웹입니다. 킬웹. 왜냐? 모든 전장 데이터가 어딘가 서버로 가 있어요. 그거를 모든 전투원들이 또는 플랫폼들이 조그만 전장 단말기 갖고 딱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구글 찾아봐 그러잖아요. 구글이 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메인에 있든가 그건 잘 모르죠.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있겠죠. 거기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클라우드죠. 서버의 집합체가 클라우드죠.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처리해요. 그걸 난 뺐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 것이 소위 모자이크 전이다. 그래서 킬체인이 아니라 밑에 보면 킬웹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킬체인들이 합쳐진 커다란 킬체인, A 킬체인 오브 킬체인스예요. 이거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킬체인들이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합창해서 북한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키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공중전을 해도 지상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전도 공중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상에 정찰 감시체계가 한계가 있으면 공군한테 해줘야 돼요. 공군에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우리 지상 그 군단급의 표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항공기가 있죠. 제이스타스. 제이스타스가 지상전을 위한 겁니다. 공군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공군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상전을 도왔잖아요. 우리 육군도 안 되면 공군한테 이거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해군은 연안에 함정이 오면 자기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육군 포병이 해군에 그걸 도와줘야 돼요. 지상에서 연안에 있는 함정을 우리 야포로 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해군도 그걸 해야 돼요. 그게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방공. 방공은 공군은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위협 제력만 하는 거죠. 방공은 누가 해주냐면 지상군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방공 무기 체계는 땅에 있지 공중에 없어요. 근데 공군이 공중자가 들어가면 전부 자기 거래. 그러니까 방공도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할 것은 못하고 이쪽을 신경 써.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소병가다 보니까 쏟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각 군이 강해져야 된다. 이제 합동성의 개념도 바뀌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모자이크전은 이것만 알면 돼요. 최근에 논문도 제가 여러 개 이제 심사하고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 못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미국도 모자이크전은 개념화되어 있어요. 개념 연구 단계에 있어요. 인터넷 구글 딱 찾아보면 쫙 나오는데 내용이 여기를 안 벗어나요. 그 어느 연구소에서 용역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이 그림. 거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한국말로 하고 그 보고서 하나를 이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저 5가지예요.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크게 보면 지휘는 인간이 한다. 인간을 대체한다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꼭대기의 지휘는 인간이 합니다. 작전 계획을 개발하고 임무 명령을 작성하고 능력 배치 현황을 식별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해석하고 뭔가 일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계가 안 해줘요. 맨 위에는 인간이 있다. 그거를 두 번째 있는 기계보조 통제, 머신 어시스트 컨트롤, 요 놈이 도와주는 거예요. 임무 명령 수행을 위한 제안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인간 지휘관이 얘기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해줘. 어디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떤 전투, 어떤 무기체계 갖고 싸워야 될까? 라고 하면 그거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최종 결집은 인간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 능력을 고려해서 이 키체인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것까지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싸워라. 여기에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놈이 관찰을, 이놈이 감시 정찰하고 이놈이 묶이고 이놈이 타격하면 제일 효과적이야 라고 인간 지휘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력에서 이 부대들이 있어요. 파란 거는 유인무기 운용부대입니다. 녹색은 무인무기 운용부대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인 운용부대들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요놈들을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를 요약하면 좌측에서 있는 저런 겁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이 아니라 결정 중심전이다. 이제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보면 그래갖고 세 번째 보면 전투 지휘관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한 포그 앤 프릭션이 아무리 감시정찰서 다니에 발달해도 안 없어진대요.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 지휘관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냐? 근데 소대장이 단말기 가지고 있으면서 클라우드에서 주는 정보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한 정보를 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대대장이 볼 수 있고 중대장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차 대대장이 볼 수 있고 전차 소대장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판단이 기계가 절대 거기까지 못 해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유무인 체계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 무기 체계를 쓰는 이유는 유인 체계가 가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그럼 먼저 가는 겁니다. 전자전을 수행할 때 헬기가 작전하러 나갈 때 헬기 혼자서 갔다 포한테 맞잖아요. 헬기가 무인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서 뭐 방공무기 올라가는 건 전자전을 통해서 다 제압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해주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유인체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그래요. 미래에는 유인체계로 다 무인체계가 대체한다? 에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F-35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감시, 정찰, 뭐 판단, 때리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근데 미래는 무인체계가 들어오면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돼 있어요. 감시 정찰하는 놈, 타격하는 놈,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요인 암살하는 놈, 이게 다 돼 있어요. 단순한 겁니다. 싸집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무기 체계가 지금보다 F-35 혼자서 또는 세 대가 할 일을, 그게 아니고 이 싼 무기 체계가 엄청 깔려 있는 겁니다. 벌떼처럼. 그놈들이 모자이크 조각처럼 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전인 겁니다. 우리 정보부대에서 하는, 정보기관에 하는 게 뭐냐면 신문을 다 조각조각 있는 거 다 주워 모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때 쓰는 기법이 모자이크 기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개념 틀 속에서 뭔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개념 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할 거야 이러면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뭐 광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데? 클라우드 없이는, 클라우드가 데이터의 집이에요. 집이 없는데 데이터가 만들어서 어디 갑니까? 전봇대에 센서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센싱을 해서 기후와 옆에 가는 차량과 뭐 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먼지와 이런 거를 센서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스마트 단말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오면 통신 타고 오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가야죠. 그렇게 해야 이게 뭐 차량 속도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클라우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는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산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속 AI만 따지니까 앞으로도 10년 동안도 계속 AI만 따질 거예요. 데이터 없는 AI는 시절도 없다. 그냥 폼 잡는 거다. 이렇게 저는 격파를 시키는데, 미국이 그래서 국방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영상 정보, 이거를 미 국방부 쪽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요, 이거 여기 저 제다이 사업인데, 조인트 엔터프라이즈 디펜스 인프라, 이게 소위 말하면 미 국방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간 100억 불 투자한대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통째로 먹었어요. 10년 동안 100억 불. 10조죠. 뭐 하는 거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인터넷에. 왼쪽에 보면요, 되게 많아요. 해군 전술 시파이, 공군 전술 시파이, 육군 전술 시파이, KGX, 밈스, 이런 거 되게 많죠. 미국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저놈이 다 재뿔뿔이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도 정보통신에서 이거를 표준화하고 통합해갖고 성능 개량해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얼마나 예산 낭비를 또 가져올까? 그렇게 해도 빅데이터는 못 만드는데. 그래서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맞춤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전체를 다 분석 평가해가지고 저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피토프와 뭐 이제 퍼포즈라 했잖아요. 맞추면 목적이에요.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걸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래놓고 제다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놓을지 모르죠. 그러면 우측처럼 클라우드 기반. 이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대전에서 보는 구름과 서울에서 보는 구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갖다 놓고 이 전체를 하나로 해놓으면 이제 다 통합돼서 되는 거다. 요 밑에 뭐 하나하나는 제 기술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정리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따라가면 돼요. 뭐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용역까지 주고 그래. 이런 거 잘 번역해가지고 이거 다 있는데 미국의 기술하고 우리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새롭게 하려고 그래. 한국 쪽에 어디서 기술이 우리가 쓰면은 우리 거지. 미국 기술 우리가 갖다 쓰면 우리 거예요. 아니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우리 거지 글로벌화 돼 있는데 뭐 자꾸 외국 기술 갖다 쓰려고 해요. 아니 갖다 쓰면 좋지. 그리고 우리가 쓰면 돼. 목적과 용도만 있으면 돼요. 가치만 있으면. 이거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국방은 못하고 육군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요거 잘 여러분들이 한번 발전시켜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뭐 많아요. KGX, 밈수, 저 꼭대기, KNCCS 뭐 이렇게 해갖고 B2CS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TMMR이 없어갖고 B2CS도 쓸모도 없죠,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중심전이 안 된 거예요. 기껏 해봐야 ADC2A만 돼요. 방공만, 지끼리만, 지만. 거기에 이런 거 다 묶이는 건데, 센서와 슈터가 네트워크로 묶이는 건데, 다 분야별, 기능별로 다 연통형으로 구축돼 있어요. 그리고 연동된대. 그 연동이라는 건 뭐냐 내가 물었더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화를 하면 시골 우체국에 갖고 돌려갖고 서울에 몇 번 좀 대주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놀고 오면 1시간 만에 연결돼요. 그거 연동한다는 거야. 근데 합참의장이 딱 앉아가지고 야 밈수 보자. 또 우리 에디시스 보자. 저절로 넘어갑니까? 해경청에서 KNT에서 깔렸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뭘 하나 보려면 나머지 다 내리고 그거 올려야 돼. 그리고 통신으로 연결됐다고 그게 연동된 거래. 야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처럼 연결돼야 그게 연동이지. 그래서 제대로 아까 얘기한 그 소위 말하면 미국의 그 제다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컴백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면 컴백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해가면 우리도 되지 않겠냐. 똑같잖아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찾아봐도 없어요. 며칠 동안 걸어다니면서 고민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저 그림 같은 거 찢어다 뜯어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스하게 좀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 연동해서 아까 뭐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오다 해서요 데이터로부터 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 작전에 쓰이는 건 지혜입니다. 데이터가 뭐냐?
북한으로 얘기하면 스커드 탄도미사일 현황은 그냥 데이터야, 로 데이터. 그걸 쭉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쭉 따다 보니까 매년 신형을 도입하고 있고 그것이 10 내지 15%가 증강되더라. 이렇게 되면 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면한 게 지식이에요. 아, 구형과 신형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대개 이렇게 발전 추세가 이렇구나.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출발에 데이터가 없으니 나머지는 다 얼마나 엉터리일까? 미국이 IoT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 얘기를 합니다. 이 잘라온 거죠. 인터넷에 있는 거. 여기 밑에 보면 데이터 수집을 하잖아요.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게 있고 정형 데이터 이런 게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소프트웨어적이고 정형 데이터는 하드웨어적이고 이거를 발견하고 필터링하고 다시 맥락을 부여하고 추출을 해가지고 과정 속에다 집어넣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AI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융합하고 그래서 뭔가 AI를 통해서 뭔가 분석이 되면 그것이 상황실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걸 보고 지휘관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게 미군이 구상한 겁니다. 이게 IoT. 왜 IoT냐?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는 사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 시들면 그 나무가 왜 시들을까? 5년 전에 나무는 안 그랬는데 4년 전에는 그게 조금 시들어지고 1년 전에는 완전히 시들어졌네? 이게 뭘까? 북한이 밑에다가 땅굴 파는 거다 분명히. 그래서 뿌리가 서서히 마른 거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그러면 지휘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일이 중부전선에서 많이 있느냐? 서부전선에서 많이 있느냐? 동부전선에서 많이 있냐? 하다 보니까 야 이놈들 땅굴을 말이야 중부전선에다 많이 파는구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군단 UAV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 갖고 오면 저 영상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가 가지고 있는 CCTV하고 똑같잖아요. 분석할 게 있어야 데이터가 필요하죠. 작전참모가 비춰놓고 설명하고 지휘관이 그러냐? 나 알았다? 5년 전의 영상하고 지금의 영상하고 딱 비교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비교를 해보니 이게 뭐다? 이게 나와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2년 전에 건 다 없어졌을걸? 용량이 저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무기체계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소위 무기체계가 지능화돼야 돼요. 무기체계도 사람의 머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현대자동차가 그렇듯이 우리 곰 같은 무기체계들이 이제는 스마트해져야 된다. 스마트라는 게 뭐냐?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게 스마트입니다. 그냥 나이스한 게 스마트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게 스마트한 거예요. AI가 발전되면 궁극적으로 우측에 어떤 사진이죠? 이게 아마 매트릭스 거래 아마 터미네이터인가? 요 놈도 완전 자율화는 안 돼 있어요. 이 오류가 난 놈이 있어요. 특히 매트릭스 그거 보면 그 덜 기계화된 인공지능은 완전히 안 된 놈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계들을 배신했잖아요, 그죠? 아, 여자하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게 돼. 그래서 저놈들이 인간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인간의 세상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해갖고 저 기계들을 배신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와서 인간을 돕는 겁니다. 인간 편에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쁜 놈 해갖고 이제 기계들을 세상에서 그놈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요원이에요, 요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정보 요원, 기무사 요원이야. 그놈들 피해 다니고. 이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의 주제잖아요. 까리하죠. 근데 이걸 막 함부로 얘기해요. 자율무기 체계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것처럼. 있죠, 앞으로는. 근데 천만. 왜냐하면 AI가 지금은 현재 소위 위크 AI 수준이에요. 스트롱 AI 수준으로 가야 돼요. 소위 말하면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야 돼요. 소위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체계가 자율무기체계가 되고, 그 궁극적인 끝은 뭐냐면 기술적 특이점, 테크놀로지컬 싱귤레리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때,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때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Singularity is coming 이라고 하는 책자, 두꺼운 거. 그걸 보면 그 사람은 2050년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또 어떤 학자들 보니까 2100년이 돼도 안 온다는 거야. 그 밑에가 이제 그래도 상당히 싱귤레리티 이전까지 갔던, 직전까지 간 그것을 우리가 자율무기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반자율이다. 지금 현재 뭐 UAV니 뭐 이런 건 다 로봇 다 반자율이다. 근데 사람들이 벌써부터 인간 유인 체계를, 무인 체계가 자율무기 체계가 대체한다. 이 얘기를 함부로 하고 논문도 막 써대. 얼마나 무책임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휴먼 인 더 루프에서 휴먼 온 더 루프로 자꾸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드론봇도 하고 있지만 드론봇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당히 요원하게 많이 남아있다.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을 돕는 쪽으로만 지금 쓸 수밖에 없다. 그걸 너무 크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걸 불려가지고 뭐 내일 모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홍보하고 하면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치는 거다. 그는 라임 사태나 똑같은 거다. 우리 군은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 될 수 있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힘 안 들어. 가능한 수준까지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6세대 전투항공기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비행 능력을 극대화한다. 저 소리 하잖아요. 자율비행 능력을 안 되니까 6세대 전투항공기에 가야 그게 그나마 추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전장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비할 수가 있고, 방어및 공세에 따른 유무인 복합팀을 해도 무인체계가 유인체계 대체하는 게 아니고 6세대 전투항공기가 전장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멈티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건 지상전 전투체계 멈티 X죠. 그 지금 핵심은 뭐냐면 2010년에서 2035년까지의 미국이 유인체계, 유인항공기 체계, 즉 헬기 체계죠. 여기에 로드맵을 했는데 그 완성 시점에 가야 멈티가 작전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35년 가야 되는 거예요. 14년 후에나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뭐냐? 그거를 위해서 전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절차를 하고 하는, 그리고 그런 기술, 교리를 개발하고 부대 구조와 편성 이런 건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착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아파트 헬기가 있고 그 무인기 있어요. 근데 그놈들을 연결하는 소위 말하면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게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시범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시범. 근데 우리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위 AI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거는 뭐냐?
해상전이에요. 우선 현재는 미국의 그 함재기가 F-18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장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전자전기가 또 F-18에 전자전 무기를 탑재한 전자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전자전기를 소위 말하면 무인 전자전기하고 유인 이 함재기하고를 결합하는 소위 유무인 복합체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시범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나가면 이런 이지스함과 유무인 전투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역시 6세대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미국이 앞서 나갔는데도.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 있죠. 그 밑에 바닥밖에 못 따라가면서 꿈은 되게 커요.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주가요, 이거 해요. 호주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찐 적이 있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 위협이에요. 그래서 로얄 윙, 이 충성스러운 호위기죠, 호위기. 여기에 지금 F-18 전투기, 또 F-35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전자전기, 그 다음에 해상초계기,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이제 하고, 소위 AI 활용해서 자율비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위 저쪽에 무인기 있잖아요. 무인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첫째는 전투 클라우드, 두 번째는 빅데이터 AI의 지휘통제 체계, 세 번째는 각 무기 체계들의 지능화.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무인 모자이크전을 해야 되면, 그래서 킬체인 오브 킬체인스를 만들려면 전력들을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지느냐 이게야.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한국형 초연결 초지능 합동 전투 클라우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빅데이터 AI 기반 결심 체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AI 기반 결심 지원 체계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가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ADD마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ADD마저도 자꾸 결심 지원 체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센서 슈터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지능형 ISR, 이제 묶어지려면 ISR도 지능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슈터 체계도 지능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공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스마트 해야 되잖아요. 그 미사일 배너 체계도 마찬가지죠. 킬체인이 아니라 킬체인스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성하는 그런 전력들이 이렇게, 이런 단위 전력들이 이렇게 묶어지고, 이놈이 전체를 통해서 묶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거는 한 2년 전인가 머리를 싸매고 한 3분이 연구를 했던 난 결과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그런데 요 속에 보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얘기되는 무기체계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한국형으로 맞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요. 나중에 요거 다 공유시켜줄 거죠? 예. 다 공유시켜줘요. 아까 우리 정 회장님처럼 저도 제 거 얼마든지 갖다 퍼다 쓰라래요. 저는 절대 저는 뭐 복제를 했느니 뭐니 이런 소리 안 해요. 내 걸 많이 갖다 쓸수록 좋다. 그래야 정춘일이가 알려진다. 예, 데이터 지식은 공유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마지막, 앤드루 마샬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총괄 평가국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95세에 미국 국방부 총괄 평가국장에서
30 몇 년인가 40 몇 년을 근무하고 42년인가 하고 94인가 5세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련하고의 냉전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냉전 승리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신 분이죠. 뭐냐? 총괄 평가 기법을 만드는 양반이에요. 이게 뭐냐? 소련의 GDP 대비 국방비가 얼마냐? 했더니 CIA나 이런 데 한 게 GDP에 5% 6%라 했어요. 이 양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더 돼. 이게 정보기관이 나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그냥 한 10년 20년을 그것만 했어. 그래서 워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냐면 소련의 군사비가 GDP 대비 25% 이상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딱 해서 전략 딱 한 거야. 자, 소련을 무너뜨리자. 어떻게 무너뜨리냐? 소련의 군비 출혈을 유도한다. 근데 소련이 ICBM 이게 핵전을 대결하잖아요. 소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미국의 전략 폭격이야. ICBM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형 전략 폭격기 하나 만들어내면 소련 내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방공체계를 까는 겁니다. 방공기지를.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계, SDI 사업. 이게 여러분들은 진짜 하려고 하는 거지 알았죠? 아니에요. 마샬에 의해서 창안된 기만 사업입니다. 소련의 군비를 출혈시키기 위해서 기만한 겁니다.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한다. 레이저로 다 격추시킬 거다. 해봐. 개발해봐. 고로비가 딱 항복했죠. 그리고 소련이 무너졌죠. 그걸 첫 번째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미래에는 군사기술혁명이 발생된다. 기존의 무기체하고 다른 거다. 거기에 핵심이 정보기술이다. 그래서 정보기술 기반의 소위 RMA, 레볼루션인 밀리터리 어펜스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군사혁신, 90년대 초에 군사혁신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군사력 경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딱 제시하고 돌아가신 양반이에요. 은퇴하면서 대통령을 6분을 모셨고 국방부 장관을 13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었어. 근데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는 국장이었지. 그러니까 94세까지 일을 하셨지. 요 사람에 관한 책이 나온 게 제국의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제국의 전략가. 앤드류 크레피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주 그 1등 부하이면서 동반자야. 그 양반이 앤드류 마샬에 대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서서 쓴 게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요해요. 상관없는 물음에 정확히 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물음에 적당히 답하는 것이 낫다. 무슨 얘기냐? 질문을 똑바로 못하면, 우분이 질문을 똑바로 못하면 밑에서 거기에 답 달려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분이 똑바로 질문 못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게 대충 해라. 정확하게 하려고 소용없다. 대신에 올바른 물음에 대해서는 적당히 해도 쌓이고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요 얘기예요. 세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들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안 돼서 간단하게 말을 너무 길어졌나 보죠. 사족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